어제 늦은 밤 윤석열 후보의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계급 탄생. 거친 비판 끝에 강조한 압도적 정권 교체의 이유. 야심한 시각에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건 지난 14일 발표되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의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 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니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윤 후보는 알맹이도 없는 결과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거라며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라고도 했는데요. 이를 본 민주당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심 갈 것 없이 법사위에서 검찰의 이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지난해 5월 위증교사 의혹 민원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했던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6년 전 대법원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또다시 정치권으로 소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또다시 한명숙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났는데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이제 또 다른 증인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다시 불거졌고 이번에 박범계 전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다라고 해서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됐으면 재심 청구해라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고 여권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하자, 아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하십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확정 판결은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 네, 그렇게 내려졌고 그 판결 자체도 그 진보적인 대법관과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같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이미 사법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을 끊임없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 한명숙 살리기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것도 사실은 8.15 특사에서 그 운동권의 데모라는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또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여권 전체가 달려들어서 한 경우가 있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반 국민들의 인권과 그 어떤 억울한 것들을 구명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이 정말 의아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은 2009년에 최초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확정 판결이 2015년에 나서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맞아요. 예. 당시에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다라고 얘기한 한만호 씨가 중간에 이제 사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비망록이 나오고, 그때 한 이제 이 수감 시설에 있었던 동료 재수자들에 의해서 이게 발단이 됐는데 두 번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서.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해서.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해서 한 번이 대검 인권부에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박범계 장관이 재수사 지휘를 해요. 수사 지휘를. 근데 대검 부장과 고검장 회의에서 또 한 번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찰을 한 거예요. 이번에 감찰 결과를 보면 검찰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관행이 있었다. 뭐 100번 불러가지고 그 증언 연습시키고, 그러나 당시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래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확정되는 거냐, 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결국에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입법적 뭐 대안이 지금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한명숙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억울함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해원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해원 정치라는 게 이제 한풀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억울하면 저는 재심 청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법제도에 그게 보장이 돼 있어요. 재심은 이제 당시에 위증이 있었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청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저 감사의 결론이면은, 저 감찰의 결론이면은 재심 청구할 만한 근거가 좀 된다고 보고, 그러나 이걸 이제 재심 청구와 같은 사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장관이 중심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계속 환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게 사법 체계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감찰도 뭐 그다지 그렇게 썩 석연치 않고, 그것도 그 감찰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서 검찰청법 뭐 청문회를 하자, 이것도 굉장히 엉뚱한 결론이에요. 예. 검찰청법 청문회는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왜 그 발단이 이 사건이냐?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도 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100번을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4명에 대해서 7, 8개월 동안 소환 조사를 한 횟수가 100번이라는 거예요. 이제 출정이라고 해서 구치소에 있는 그렇죠. 이 사람을 불러서 검찰청으로 그렇죠. 불러서 예. 조사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아요. 적지 않아요. 여러 차례 불러다가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적절한 관행일 수 있는데. 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 이 경우만 문제가 예.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증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만호 씨하고 같이 감옥에 있었던 3명이 그 증언을 예. 했는데 한 명은 계속 처음부터 아니 실제로 위증하라는 요구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2명은 위증하라고 했었지라고 나중에 나와서 했다가 또 다른 한 명은 사실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명은 없다고 그러고 한 명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하고 한 명은 있다고 하고 이런 식의 의견들이 다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실체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판결이 된 거고. 사실 대법원에서는 그 위증 여부에 그때도 위증 논란이 있었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한만호 씨의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에게 동생한테 갔죠. 간 것이 유력한 정황으로 본 거죠. 신중권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아니 도대체 수표가 발이 달려서 걸어가서 뭐 그 글로 갔느냐 아니면 뭐 그 한 부총리의 여동생이 그걸 예. 뭐 주워서 그럼 그 집 사는데 썼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문정 검사에게 왜 감찰을 맡기지 않았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만약에 총장이었어도 안 맡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문정 검사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수없이 어느 쪽에 그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나 뚜렷한 검사예요. 근데 그 검사한테 정치적 사건을 또 맡겨? 감찰을 맡겨? 그럼 제가 총장이면 아니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정치적 사건을 맡기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뻔히 보인다면 재척 사유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저쪽 주장은 왜 이 검사한테 안 맡겼느냐. 저 같아도 안 맡겼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제대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예를 들어 야권이나 다른 정치 쪽에서 너무 정파적이었다, 편파적이었다라고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 저는 뭐 한명숙 총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억울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게 이제 정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과연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법무연수원장 예. 이 직전에 대검 차장이었죠.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남관 올리고 당시 총장 대행이 네, 그에 대해서 장관은 또 그건 당신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게 이제 검찰과 이 정권 간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충돌이 이 윤석열 전 총장 퇴임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책임을 묻겠다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예. 근데 과연 이걸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지금 여당에게 혹은 정권에게 좋은 방식일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리수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